안녕하십니까. 2025년 1월 달입니다. 호랑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1월 달 오른수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기본적으로 천살에 과수기 오는 그런 기운입니다.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천지민과 같은 뜻밖의 사건이 생길 수 있어 가지고 환경적으로 조금 열악한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천재지변에 준하는 태풍이나 가뭄, 홍수 같은 환경적인 요건이나 이별수 같은 피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상황에 좀 순응하면서 좀 겸손한 자세가 좀 필요할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활동성에 제약이 따르는 시기라 가지고 독자적으로 어떤 이의를 추진하기보다는 상황에 순응하면서 위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이 일을 추진하면은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고, 또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이다 보니까 들어 좀 외로움을 좀 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이 과수기 포함된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 1월달 한 달 동안의 호랑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40, 64세 되시는 분들 이민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호랑이에 속하십니다. 천간으로 합이 오고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. 이 천간화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좋은 기운이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 역할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많은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실력은 상당히 뛰어나지만은 현역에서 물러난 그런 경우다 보니까 직업상 부침도 좀 따를 수 있겠고, 또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모도 나타날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이 부드러워 가지고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은 자신이 그 현역에서 좀 물러난 그런 경우다 보니까 시비나 구설수에 조금 유의해야 되겠고, 또 부부간이나 연인간에는 불화와 갈등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신다면은 이렇게 천간으로 합도 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16세, 76세 되시는 분들 경인년에 태어나셨고 백세호랑에 속하십니다.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누군가가 손잡을 사람이 있는 좋은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운세에서 천을귀인이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,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귀인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묘지에 속합니다.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과 추진력도 좀 부족하고, 또 추진하던 일에서는 중단 세트 오기 쉬운 그런 기운이 포함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하는 일이 좀 위축되고 또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은 이런 시기에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보다는 수성의 기분으로 차분히 보내는 그런 여유와 지혜가 좀 필요할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개설 작용이 강해가지고 예술적 감각도 좀 뛰어나고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기도, 수양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좋은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28세, 88세 되시는 분들 무인년에 태어나셨고 황새호랑이에 속하십니다.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누군가가 손잡을 사람이 있는 좋은 기운이다 볼 수 있겠고요.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막연하게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좋은 기운이지만은 아직은 모태에서 자라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주변 사람들이 관심과 또 보살핌이 큰 시기다 보니까 금전적인 혜택도 주어지고 다소간의 행재수가 따르는 만정적인 기운이라 가지고 부모, 형제나 친구,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40세, 100세 되시는 분들 병인년에 태어나셨고 직생호랑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역시 양지네요. 자, 바로 전에 말씀드렸죠. 참고하시기로 하고요. 자, 52세 되시는 분들 갑인년에 태어나셨고 청색호랑에 속하십니다.
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누군가가 손잡을 사람이 있는 좋은 기운이다 볼 수 있겠고요.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학교에 가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노련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주인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또 부지런해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사업은 호전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성 것 같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금전적인 혜택도 주어지는 좋은 기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1월 한 달 동안의 호랑이띠 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1일날 장성살의 성합입니다.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한 일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최고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3화까지 함께 하니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낯선 사람들의 도움까지 있는 대길한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3일날 역마살의 충입니다.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집을 옮기거나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여행 나들이 같은 이런 일도 할 수 있겠는데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 환경이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입니다. 춤까지 함께 하다 보니까 각종 사고수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4일날 육해살에 여기는 원진입니다.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 하니까 제대로 못 움직이는 그런 기운 가운데 부부간이나 연인 간에는 갈등하거나 또 감정 대립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6일날 겁살의 육합입니다.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그 겁탈의 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좀 잃거나 빼앗기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고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좀 제압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육합으로 인해 가지고 이 겁살이 좋은 기운을 움직이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 특히 그 이성의 도움으로 주변 사람들을 좀 리드하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11일날 연살에 어떻습니까? 여기는 방합이고요. 여기는 천을귀인, 여기는 도화살입니다. 이렇게 연살이 방합이나 도화 천을귀인으로 좋은 기운을 움직이다 보면은 데이트나 미팅, 소개팅 같은 좋은 기회도 생길 수 있겠고 또 부부간의 연인 간에는 화합을 다지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천을귀인이나 도화까지 있으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는 기운에다가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또 이 귀인의 도움까지 있는 대결한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12일날 망신살에 여기는 형살이고요. 여기는 공망, 여기는 천을귀인입니다. 천을귀인이 왔지만 공망이 있으니까 천을귀인이 큰 힘을 못 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망신살이 형살로 인해 가지고 좋지 못한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정말 망신만 당하고 말 수도 있으니까 자신관리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엔 이민년에 태어나신 분들의 각 신살별로 중요한 날짜들 살펴보기로 합니다. 이렇게 천을귀인이나 압록이 있는 이런 날들은 힘든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이 되면은 주변에 도움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압록 같은 경우에는 뜻밖의 도움이나 재물운이 오는 그런 기운이니까 이런 날은 계약을 하거나 중요한 행사 같은 거 이런 날 선택하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 문장 같은 경우에는 학업운이 오거나 아니면 시험에 좋은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공부를 하거나 시험 볼 때 이런 날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도화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, 소개팅 같은 거 할 때 이런 날 선택하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 공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좀 부족한 그런 기운이니까 계약을 하거나 중요한 행사 같은 건 좀 피하면 좋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백호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 호랑이한테 좀 화를 당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호랑이 없죠. 각종 사고수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당연히 이런 날들은 어떻습니까? 나들이 같은 거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. 자,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경인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. 이런 날짜들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무인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. 자, 이런 날들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병인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. 역시 이런 날짜들
신경 쓰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자, 갑인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런 날짜들이 해당되네요. 이렇게 좀 참고하시기로 하고요. 자, 이렇게 오늘은 2025년 1월 한 달 동안에 호랑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